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번 즉흥형 일본어 디베이트 선수권 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회 참가를 고려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이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대회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립니다. 본 대회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준비형 디베이트 대회에 더해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된 즉흥형 대회입니다.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한 팀당 3명씩 구성되어 일본어로 진행되는데요. 경기 시작 단 20분 전에 논제가 발표되고 20분 동안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팀이 3경기씩 치르며 승패수와 스피치 점수를 합산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는 감투상이 수여됩니다. 그렇다면 디베이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디베이트란 하나의 논제에 대해 정해진 시간과 규칙 아래 긍정측과 부정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입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배정된 입장에서 제3자인 심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11월에 개최해온 준비형 디베이트에서는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즉흥형은 매 경기마다 다른 논제가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각 경기 시작 단 20분 전에 논제가 발표된답니다.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오랜 시간 입론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평소의 폭넓은 교양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스피치 능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경기의 주제인 논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논의하는 정책 논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모든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와 같은 주제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우위를 묻는 가치 논제입니다. 사회는 학력과 인성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 같은 주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특히 입론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제한된 시간 안에 논리를 만드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 논제부터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한국은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일 경우 긍정 측은 정책 채택에 따른 장점을 주장합니다. 첫째, 내인성. 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둘째, 해결성.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설명합니다. 셋째, 중요성. 그 문제가 수치나 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합니다. 반면 부정 측은 정책 채택에 따른 단점을 주장합니다. 첫째, 고유성. 정책을 실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둘째, 발생 과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셋째, 심각성. 그 새로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정책 논제에서는 정책 채택 전후의 세상을 비교하며 장점과 단점을 겨루게 됩니다. 각 주장을 펼칠 때는 주장, 이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논리를 구성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이어서 가치 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학력보다 인성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논제라면 긍정 측은 인성을, 부정 측은 학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가치 논제에서는 양측 모두 논리 구성의 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긍정 측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장, 인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이유, 인성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셋째, 구체적 사례, 실제 사례나 여러분의 경험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유나 사례는 여러 개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중요성. 사회에서 인성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 등을 설명합니다. 다섯째, 반론. 상대방의 논리, 즉 학력을 우선했을 때의 단점을 이유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렇게 가치 논제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거기에 상대방 주장의 단점을 덧붙입니다. 또한 본 대회는 즉흥형이므로 외부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논제든
구체적인 사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까요? 경기 시작 20분 전에 논제가 발표되면 팀별로 작전 회의를 진행합니다. 경기 자체는 약 20분간 진행됩니다. 먼저 긍정 측의 입론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 질의응답을 거쳐 부정 측의 입론이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을 거친 뒤 부정 측부터 반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긍정 측 반박, 부정 측 정리 순으로 이어지며 긍정 측의 정리를 끝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또한 긍정 측 반박과 양측의 정리 스피치 전에는 각각 1분씩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스피치 시간은 입론 3분, 반박과 정리는 각각 2분씩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심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각 스피치 단계별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의 포문을 여는 긍정 측 첫 번째 스피치, 즉 긍정 측 입론입니다. 스피치 시간은 3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첫째, 논제에 애매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치 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가치의 정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둘째, 우리 팀이 논제를 긍정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제시하며 주장을 탄탄하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은 부정 측이 질문하고 긍정 측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상대방의 입론 내용을 확인해서 명확히 하고 논리의 약점을 부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수하게 질문만 던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일문일답 형식으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연달아 던지면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간 활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정 측 첫 번째 스피치, 부정 측 입론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긍정 측 입론과 마찬가지로 논제를 부정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제시하며 우리 팀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가치 논제라면 여기서도 가치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입론 단계는 아직 상대를 반박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준비한 우리 쪽의 논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긍정 측이 질문하고 부정 측이 답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확인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목적과 한 번에 하나씩 묻고 답하는 일문일답의 규칙은 첫 번째 질의응답과 동일합니다. 침착하게 상대방의 논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지는 반박 단계입니다. 여기서 특히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반박은 부정 측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부정 측의 첫 번째 반박자가 2분 동안 상대방인 긍정 측 입론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 예리하게 공격하며 반박의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긍정 측 반박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여기서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펼친 부정 측 입론에 대해 반박을 가하며 공격합니다. 둘째, 상대의 반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우리 팀의 메리트를 재정비하고 상대의 공격에 재반박하며 긍정 측 입론을 다시 단단하게 재구축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죠. 경기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세 번째 스피치, 정리 단계입니다. 먼저 부정 측 정리인데요. 스피치 시간은 2분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상대가 공격했던 우리 팀의 디메리트를 재정비하여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동시에 직전 순서였던 긍정 측 반박에서 상대방이 재구축해놓은 메리트, 장점에 대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재반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때 긍정 측의 첫 번째 입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뒤늦은 반박을 하면 안 된다는 점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
양측이 주고받은 논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을 짚어내고 그 쟁점에서 왜 우리 부정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심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스피치, 긍정측 정리입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여기서는 방금 전 진행된 부정측 정리 스피치에 대해 전반적인 반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우리 팀의 메리트를 다시 굳건히 재구축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다시 세워둔 디메리트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반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치열했던 핵심 쟁점을 제시한 뒤 그 쟁점에서 긍정 측의 주장이 왜 더 타당하고 우위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각 스피치의 역할과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단계별로 챙겨야 할 주장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까지 파악해야 할 내용이 꽤 많죠? 이처럼 디베이트 경기에서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주장이 쉴 새 없이 오가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메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통 플로우 시트라고 불리는 화면에 보이시는 형태로 메모를 작성하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 역할에 맞춰 적어 나가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반박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플로우 시트를 비롯한 일부 유용한 자료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드릴 대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진행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회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3가지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입론, 반박, 정리는 팀원 3명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합니다. 역할은 매 경기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질의응답은 3명 중 누가 담당해도 좋고 여러 명이 함께 답해도 무방합니다. 셋째, 제1경기와 제2경기의 대진은 추첨으로 결정되며 각 팀은 긍정측과 부정측을 한 번씩 맡아 경기를 치릅니다. 제3경기는 앞선 2경기의 성적 상위팀부터 순서대로 대진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디베이트 경기 중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3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반박이나 정리 단계에서는 입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점을 새롭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전 차례에서 팀 동료가 놓친 논점을 나중에 뒤늦게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2가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특히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위반할 경우 실격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바로 준비 시간이나 경기 중에는 자동 번역기, 온라인 사전, AI 등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규칙들을 잘 숙지하셔서 후회 없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 논리 구성법, 원고 양식과 샘플, 모델 디베이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 대회 영상들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고려 중인 학생 여러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즉흥형 일본어 디베이트 선수권 대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대회는 방대한 자료조사나 긴 입론 작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음 맞는 팀원만 모이면 지금 바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 시간도 길어야 3분이라서 비교적 부담이 적죠. 또한 3가지 각기 다른 논제로 다양한 토론의 묘미를 즐길 수 있고 총 3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분의 숨겨진 가능성도 한층 더 넓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일본어 실력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회에서의 경험은 다가오는 11월 대회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요.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이 대회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잊지 못할 크고 긍정적인 임팩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